1인 여행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다낭편 1인이라고 안내를 해드렸지만 2인 이상도 가능하시고 어떤 흐름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인이라고 제가 제목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혼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베트남을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 혼자 여행 자체를 처음 하신 분들이 많은데 2인 이상보다는 혼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자체가 더 막막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분들 위해서 지역별로 타이트하게 일정을 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보다 상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보시죠. 1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혼자서도 충분히 여행하실 수 있고 유형별로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이대로 하시면 되며 2인 이상도 적용하실 수 있으니 최적의 루트를 짜드리는 방송입니다. 3박4일 1인 여행 2인 이상도 가능. 유형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유형은 3개. 첫 번째 노멀 코스. 그냥 붙일 이름이 없어서 노멀이라고 붙였고 제일 많이들 하시는 코스세요. 다낭은 기본적으로 힐링을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의 경우 힐링을 깔다 보면 어느 정도 심심할 수는 있어요.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밥 먹는 거, 술 먹는 거 자체도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하지만 업무를 보면서 여행을 하셔야 하거나 아니면 힐링을 하러 오셨다 하는 분들에게는 최적입니다. 그 다음 로맨스 코스입니다. 힐링이랑 로맨스를 조합을 했고 상남자 코스입니다. 상남자 오로지 유흥이랑 여자 테토남 코스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오전 10시 공항 도착. 제일 많이 오시는 시간을 제가 기준으로 잡았고요. 오전 10시에 오셔가지고 패스트트랙은 자유입니다. 패스트트랙을 했을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수화물은 어떻게 해왔는데 수화물도 패스트트랙 한다고 해서 빠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 패스트트랙을 하시면 입국장에 사람이 많은데 먼저 패트에서 들어와서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느냐, 그게 아니면 그 입국장 사람 많은 데서 기다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수화물 있는 경우. 그게 없으면, 수화물이 없으면 정말 빨리 나오고 저는 뭐 동트랙을 더 추천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항에서 소액만 환전을 하시고 그랩 또는 픽업 차량 이용을 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체크인이 보통 2시기 때문에 짐 보관을 하셔야 돼요. 온스파 저희 제휴 중에서 호텔에 있는 마사지라 짐 보관이 가장 용이하거든요. 저희 컨트롤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온스파에 방문하셔서 짐 보관하고 마사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코스는 취향별로 선택을 하시고 건전 코스, 불건전 코스 햄플입니다. 따로 있고 관리사가 건전이랑 불건전 따로 있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오후 1시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 베트남 식당 나베수아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다낭에서 먹은 베트남 음식점 중에서 가장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장점이 뭐냐면 다른 데처럼 웨이팅이 길지가 않다. 다른 데는 어디 잘못 가면 진짜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베트남 음식들이 다낭에서 그렇게 줄 서서 먹을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근데 나베수아는 맛도 있고 줄도 안 서고. 자,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호텔 또는 풀빌라에 체크인을 하시고 오후 3시에 짐 풀고 환전을 합니다. 이름이 저건데 저 구글 지도 검색에 희우방 끼미라고 검색만 해주셔도 다 나오고, 한시장이랑 환율이 비슷한데 사람이 없어요. 한시장은 또 사람이 너무 많아. 또 기다리고 덥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최적의 코스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첫날 일정은 모든 코스랑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유형을 제가 3개로 나눴지만 노멀이랑 상남자랑 그리고 로맨스로 나눴지만 첫날 일정은 다 동일합니다. 추후에 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 첫날에 오셔가지고 자, 오후 3시 반 정도가 됐겠죠? 그때 숙소에 도착을 하셔서 풀빌라의 경우에는 장볼 거를 미리 배달로 주문을 하십니다. 배달K라는 어플을 통해서 마트 배달을 하시면 되고 한국의 그 배달의 민족이랑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그때그때 어차피 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물이라든가 그날 드실 술이라든가 이런 거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텔의 경우에는 좀 휴식을 취하시고 5시 10분에 픽업 차량을 보내드려요. 가라오케 또는 에코를 이용을 하시면 풀보에서 무료로 픽업 차량 보내드리니까 쓰시고 5시 30분에 가라오케에서 운영자 또는 현장 실장 또는 같이 만나서 안내받고 다낭 여행에 대해서 케어를 받고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운영자 또는 현장 실장이랑 손잡고 초이스 보시면 되세요. 손을 꼭 붙들여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6시 30분에 에코를 해서 데려 나오시고
포큐 시푸드 해산물집에서 맛있는 해산물 먹으면서 꽁이랑 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인이 아니고 2인 이상이시면 가라오케를 이용하시고 8시 30분에 똑같은 코스로 가셔도 돼요. 제가 1인을 에코로 추천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한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게들마다 1인은 에코면 초이스를 좀 더 먼저 넣어주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주말 같을 때는 가게에서 1인들에게 노래방 룸을 안 내주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 1인이 오셔서 맥주든 소주 세트를 하시면 비용 부담이 크다. 그래서 에코를 하시면 주대가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싸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 이 3가지 이유로 저는 1인 분들한테 에코를 추천드리고요. 자, 둘째 날 아침에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 9시에 쌀국수를 해장하십니다. 돌솥 쌀국수 맛집인데 제가 이름도 적어놓고 저거 구글 지도에 그대로 치셔도 됩니다. 성조 안 치셔도 되고, 저대로만 쳐도 영어로 쳐도 다 나옵니다. 우리 풀보 형님들 중에서 저 쌀국수 먹고 감동받으신 형님들 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쌀국수 드셨으니까 오전 11시에 세마이 오토바이 투어를 가면 됩니다. 1인이 오면 좀 심심하기 때문에 투어를 하나 끼워 넣는 건데, 세마이 투어를 가가지고 아침에 코스 돌고 카페 갔다가 점심까지 해결을 해요, 보통. 자, 그리고 오후 3시에 VVIP 이발소 또는 럭셔리 이발소 방문을 해서 120분 때리고 주무십니다. 이날은 휴식날이에요. 그리고 저녁 6시에 저녁에 다낭의 볶아솥밥이라고 있어요.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진짜 맛있어가지고 추천을 하게 되었고, 한식을 드시고 싶으시면 볶아솥밥을 가고, 그 외의 식당은 해외 음식들은 미케비치 쪽에 많으니까 저희한테 문의해주시면 식당 가르쳐드릴 거고, 외국 왔는데 한식 땡겨 또는 외국 왔으니까 외국 음식 먹어야 되로 갈리실 거기 때문에 둘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7시에 이제 배도 든든하겠다 스웨디시 방문을 해서 한 발 빼시는데, 이날은 뭐가 됐든 김밥 안 하고 휴식일이에요. 그래서 스웨디시가 종류가 3개가 다 있습니다. 손, 입,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 본인의 취향, 에너지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갔다 와서 저녁 9시에 적적하거든요. 그때 바를 갑니다. 가가지고 뭐 꼬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목 축인다 생각하고 하루를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아우, 하루 너무 알찹니다, 형님들. 혼자 오셔도 이렇게 알차게 보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자, 셋째 날이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모닝커피 한 잔 때리시거나 미케비치 산책 같은 거 가셔도 좋습니다. 다낭이 또 걷기가 잘 돼 있어서 너무 덥지만 않으시면, 또 미케비치는 좀 시원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보시는 것도 정서상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10시에 술을 많이 드셨으면 짬뽕을, 바빈이라는 곳에서 해물짬뽕을 드시거나 아니면 온달이라는 곳에서 곱창 순두부를 드시면 돼요. 제가 메뉴까지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11시에 이발소, 마사지 둘 다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둘 중에서 잘 맞으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 다낭 쪽은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톡을 해도 답이 언제 톡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곧 답장이 올 거예요. 저희 담당 직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발소랑 마사지를 이용을 하시고, 이용해 보신 것 중에서 더 잘 맞으시는 것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낮 1시가 되시면 점심을 드셔야 되는데, 저기 집이 뭐냐면 껌땀집이에요. 껌땀이 우리로 치면 약간 돼지갈비 덮밥 같은 느낌인데 호불호가 안 갈리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껌땀 오믈렛이라는 곳인데 저는 진짜 좀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또 먹고 왔는데, 그냥 저는 한국 사람들의 취향을 안 타는 것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베트남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결국에는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좀 쉬세요. 셋째 날이니까. 그리고 나서 오후 5시에 가라오케 에코 픽업 차량에 탑승을 하시고, 첫날이랑 똑같습니다. 손잡고 초이스 보시고, 이제는 어디로 가시냐? 블랙펄 해산물 식당으로 가십니다. 아니 뭐 한식당 가셔도 돼요. 해산물의 선호도에 따라서 고르시면 됩니다. 가서 마찬가지로 2인 이상 2인 이상 오시면 가라오케 이용도 가능하시다. 첫날이랑 비슷한 느낌. 자, 이제 3박 4일 중에 3박이 끝났습니다. 김밤을 2번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스웨디시도 갔고 바도 갔고 알차게 보냈습니다. 세마이 투어도 했고, 마지막 날 저녁 비행기 기준으로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아침 10시에 기상을 하고 전날에 드셨던 온달이랑 다빈 중에서 안 먹은 거를 또 가십니다. 그리고 11시에서 12시 준비해서 체크아웃을 하시고 온스파로 가시고 또 진보관을 거기 하세요.
이게 짐 보관을 하면 서비스는 받아야 되지만 꼭 그때 안 받아도 되거든요. 나중에 와서 받아도 돼요. 그래서 온스파에 짐 보관 하시고 막날에 한 시장에 쇼핑도 좀 하시고 저녁 비행기시니까 점심에 이제 베트남에 왔으니까 양식을 혹시 좋아하신다고 하면 바빌론 스테이크 또는 핑크 솔트 가서 스테이크 한번 써시고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두 명이서 좀 맛있게 드시면 한국 돈으로 10만원이 좀 안 나올 겁니다. 베트남 왔는데 베트남 음식 먹어야지 하면 TM킴이라는 곳을 가시던가 아니면 저는 나베프소아를 첫날에 가셨지만 또 가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메뉴가 많아서. 그래서 저 둘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반갑습니다. 3시에 커피 한잔 하시고 4시에 온스파에 짐을 맡겨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사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6시에 저녁 식사 하시고 가셨던 곳들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곳을 다시 한번 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새로운 곳을 가기보다는 기존에 갔던 곳들 중에서 가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제 참교육 형님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을 해놓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녁 7시에 스웨디시로 마지막 착즙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스웨디시는 템플 그리고 잎 그리고 떡까지 다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기약하시면서 울면서 귀국하시면 됩니다. 울지는 마시고. 아무튼 그렇게 귀국을 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형님들. 그 다낭 저거는 제가 바로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다고 치면 자,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형님들이 이용하는 것들 중에서 결과적으로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기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갈리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첫 번째 이렇게 노멀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은 로맨스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로맨스 코스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 생각이긴 한데 로맨스는 좀 발품을 파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아직 기반이란 게 없잖아요. 갖춰진 게 없기 때문에 형님들께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로맨스를 할 대상을 찾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기회를 좀 창출을 하러 다니셔야 되고 그 기회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또 드려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첫날, 둘째 날은 똑같습니다. 근데 첫날, 둘째 날에서 차이가 뭐냐면 가라오케에서 그냥 하루만 놀고 치우는 게 아니라 좀 괜찮은 친구들이 있으면 얘네를 킵해서 좀 돌아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얘네를 뭐 꼬신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얘네들 중에서 내가 같이 그래도 저녁에도 지내보고 아침에도 지내보고 하면서 근처에 여행이라도 좀 다니면 괜찮겠다 하는 애들을 찾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픽업은 하셔야 되니까 가라오케를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여자애랑 지내보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반갑습니다. 이 여자애 오늘도 보고 싶습니다. 또는 새로운 사랑 찾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새로운 사랑을 찾겠다라고 하시면 2번을 선택을 하시면 노멀 코스의 3일차랑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식사, 오전 이발소, 마사지, 점심 똑같은 코스로 진행이 되고 만약에 이 여자애를 또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저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여자의 키핑 여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체크 완료 후에 12시간에서 24시간을 선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전 일정이 동일한데 아침에 일정은 동일하고 술 마셨을 때는 아까 짬뽕, 그 다음에 곱창 순두부, 그 다음에 아침 식사까지 하고 또 만약에 여자애를 고르셨지만 새로 다시 재방문하셔가지고 여자애를 픽업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동을 하시냐? 호이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야, 여기서부터 이제 로맨스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여자애랑
호이안 가서 뭐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있냐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그래도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위기가 멜랑콜리합니다, 형님들. 그리고 와서 찐득한 로맨스. 야, 손도 잡고 댕기고 그 다음에 뭐 팔짱도 끼고 점등도 하고 그런 로맨스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형님들, 만약에 또 갔는데 사랑을 못 찾으시면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오전 점심 일정하고 가라오케 에코를 방문하셔서 여자애를, 저도 다낭이 너무 좋습니다, 픽업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찐득한 로맨스를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 첫날에 봤던 친구를 그 다음날 저녁에 또 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친구를 12시간을 더 봤어요. 그리고 아침에 귀가를 했으면 새로운 사랑을 또 찾고 이제 이틀 봤으면 됐다 이거죠. 아니면 낮에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다시 또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저녁에 봤고 다음 아침까지 있었고, 둘째 날도 저녁에 만나서 다음 아침까지 있었고, 또 셋째 날 저녁에만 만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여자애랑 이런 소통이, 뭐 낮에 어차피 얘는 자니까 오전에는 냅두는 그런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24시간의 경우 아침에 휴식하고 여자애를 저녁에 이제 말씀을 해주겠죠.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을 얘랑 같이 있고 싶다 그러면 전날에 호이안 갔다가 아침까지 있고 아침에 좀 같이 오전에 자고 오후에 같이 점심 먹고 미케비치 가고 커피 마시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맨스 2차전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재연장을 원하시면 저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마지막 날은 일정을 또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 로맨스를 진하게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그 첫 번째가 첫날에 만나서 저녁에 만나서 다음날 아침까지 있었고 그 다음날 저녁에 만나서 여기서 12시간을 할지 24시간을 할지 정하고 그 다음날 저녁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3일 차에도 얘랑 더 있을지 아니면 다른 애를 볼지, 뭐가 됐든 최소 2박을 로맨스를 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날은 일정 동일합니다. 로맨스의 맛을 보기 위해서 뭐 보려면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입니다, 형님들. 이게 코스가 많아가지고 형님들의 유형별로 좀 잘 분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남자 코스입니다. 상남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테토남, 요새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테토남인지, 이분들은 로맨스고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식 따위도 없어요. 스스로의 한계점을 체크하시는 분들입니다. 나의 한계를 보겠다, 이런 느낌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자, 첫 번째가 첫날 일정 역시 동일합니다. 첫날, 둘째 날 일정까지 동일하고, 첫날에 제가 적어드렸던 바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둘째 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랙펄은 해산물 식당입니다. 오셔서 형님들께서 되게 맛있게 드시고 가셨고, 둘째 날 동일하고, 자, 원래라면 첫날에 그 기본 코스는 가라오케 에코 갔다가 둘째 날을 휴식으로 잡았잖아요. 세마이도 가고 뭐 쉬고 그랬는데 그딴 거 없어요. 상남자는 첫날에 달리셨지만 둘째 날도 불 태우셔야 됩니다. 불 태우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어떤 코스를 하시냐, 중간에 저게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쌀국수 해장하고 이발소 갔다 오고 한식 먹은 거 똑같은데 뭐가 들어갔다? 점심에 스웨디시가 들어갔어요. 어제 달렸지만 낮에 스웨디시로 한 번 더 스스로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타가 잠깐 올 거기 때문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휴식을 취해 주시고 5시 30분부터 6시 사이에 또 가라오케를 가시는 겁니다. 스스로가 이건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를 몰아치는 겁니다. 극한까지 몰아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저녁에 맛있는 한식집에서 맛있는 한식 드시면서 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날 달리셨고 둘째 날 낮에 스웨디시 하셨고 저녁에는 에코까지 하는 거죠. 이 정도로 해도 형님들 안 까집니다. 셋째 날입니다. 아침 10시에 술 많이 드셨으면 짬뽕이나 온달 드시고 11시부터 이발소 마사지 하고 점심 똑같이 드시고
이때는 진짜로 제가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것 같아서 강요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쉬시거나 힘이 남으신다 하시면 스웨디시를 또 가세요. 사실상 일정 복사 붙여넣기인데, 그리고 나서 또 5시에 가라오케를 가신 겁니다. 이때쯤 되면 사실상 그 영혼이 가출해 있을 겁니다. 어디서 허공을 보고 계시고 먼 산을 보고 계실 건데,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초이스를 하시고, 초이스 때 아마 집중이 많이 안 되실 건데 블랙펄에서 해산물 드시고 그 다음에 무릇한 시간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시려면 보통 이제 도핑을 하셔야 됩니다. 까마그라를 드시던가. 까마그라를 드셔도 뭔가 이게 내가 놀러 온 건지 수행하러 온 건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은 똑같은데 이미 달려온 게 있잖아요. 첫날에 가라오케 갔고, 둘째 날에 낮에 스웨디시, 저녁에 가라오케 갔고, 셋째 날에 스웨디시는 갈지 안 갈지 모르고 저녁에 가라오케 갔고, 막날에 가가지고 마지막 또 한 발까지 진짜로 학점이란 표현, 뿌리 끝까지 뽑는다는 표현은 여기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대충 드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김보관 하시고 한시장 쇼핑하시고 저녁 7시에 스웨디시로 또 마지막 착즙, 진짜로 우리가 행주나 걸레를 빨고 짜듯이 쭉쭉 짜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겠죠. 아마 저렇게 놀고 가시면 체중이 한 5kg 정도는 감량이 되실 겁니다. 전에 가라오케 가서 꼭 어떤지 확인하려면 1시간 가라오케 방에서 한 타임 있다 날아가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라오케를 추천하냐 에코를 추천하냐 해서 저는 가라오케를 좀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1인의 경우는 다르다는 얘기죠. 1인분들에게 제가 에코를 추천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듣고 판단하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가라오케별로 상이하긴 하나 다르긴 하나 1인 에코 손님은 초이스 때 그냥 첫 턴에 먼저 빼주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 두 번째, 에코로 여자애들을 초이스 하시면 물론 저렇게 2인 이상이면 저는 가라오케 노시면서 한 타임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1인의 경우는 초이스의 이득,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비용입니다. 혼자 가셔서 맥주 또는 소주를 드시면 한 세트를 혼자서 돈을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에코는 그 세트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금액이 쌉니다. 이해하셨죠? 세 번째, 가라오케별로 다르긴 한데 평일에는 어느 정도 괜찮으나 주말에는 1인을 노래방 룸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가게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드릴 수는 없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이런 3가지 요소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오실 거면 그냥 혼자 가면 에코를 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3가지 이유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형님들의 그런 유형은 각자 알아서 선택을 하시는 거고, 저대로 하시고 나서 저한테 영잘님 말들을 해가지고 상남자 코스에서 고추가 다 까졌어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본인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저기서 뭐 넣었다 뺐다 코스별로 추가하는 건 형님들의 마음이고. 그래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